65세가 되면서 받게 된 특별한 선물, 무료 교통카드. 처음에는 단순히 버스나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는 것이 전부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카드 한 장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1호선은 제게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때로는 수원과 천안까지 이어지는 이 긴 철길은 마치 타임머신처럼 저를 다양한 시간과 공간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본격적인 1호선 시간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시니어 세대의 즐거운 외출과 건강한 삶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호선을 따라 발견한 특별한 장소들도 좋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숨은 명소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노선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7.8km 구간으로 시작된 1호선은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잇는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 노선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1호선을 타고 떠나는 시간여행의 매력은 바로 이 다양성에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시작해 낙원상가와 종로를 지나다 보면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서울의 역사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활기 넘치던 청계천 일대의 모습은 이제 새롭게 변모했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추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목적지만 바라보고 달렸다면 이제는 가는 길에 만나는 풍경을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제가 1호선을 따라 발견한 특별한 장소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반짝이는 젊음이 가득한 대학가에서부터 시간이 멈춘 듯한 옛거리들, 그리고 활기 넘치는 시장까지 1호선이 지나는 곳곳에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무료 승차권이라는 특별한 열쇠로 이 보물 같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변화도 함께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65세 이상이라는 나이는 결코 한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줍니다.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서울역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역은 단순한 기차역이 아닌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1925년에 지어진 구서울역사는 현재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식 건축 양식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이 건물은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별과 만남,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봤습니다. 문화역 서울 284에서는 수시로 다양한 전시가 열립니다. 더욱이 반가운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를 관람한 후에는 건물 2층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역 광장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젊은 시절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설레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서울역에서 전시를 즐긴 후에는 서소문 역사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때 순교한 신자들을 기리는 장소입니다. 2019년에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지하 4층, 지상 2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지하에 마련된 역사 문화공원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아픔을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서울역 인근의 숨은 맛집들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습니다. 1호선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죠. 서울역 지하상가에는 40년 전통의 김밥집부터 최근에 문을 연 트렌디한 분식집까지 다양한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면 한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1호선을 타고 종가격으로 이동해 볼까요? 불과 한 정거장 거리지만 이 짧은 거리 사이에서도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남대문 시장의 모습은 여전히 활기가 넘칩니다. 지하철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잠깐이지만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입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외출, 이것이 바로 무료 승차권이 우리에게 선물한 특별한 즐거움이 아닐까요? 젊었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서울의 새로운 모습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가격에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종로타워입니다. 33층 높이의 이 건물 지하에는 교보문고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책 한 권을 들고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보문고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도서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눈의 피로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도서 구매 시 추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종가격 주변에는 옛 모습을 간직한 피막골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리들이 말을 타고 다니던 종로대로를 피해 서민들이 다니던 길이라 하여 피막골이라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었지만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서면 아직도 옛 정취가 남아있는 맛집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쯤 방문하면 을지로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유명한 해장국집에서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종로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보신각입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보신각 타종 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무료 승차권이 있으니 굳이 사람 많은 시간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오전 11시경 보신각을 방문하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종각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인사동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특별한 거리입니다. 주말에는 관광객들로 붐비지만 평일 오전에 방문하면 여유롭게 거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전통 찻집에서 우리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쌈지길 옥상정원은 알만한 사람들만 아는 휴식 공간인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인사동 거리의 전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종로 3가역으로 가는 길에는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1층은 악기상가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특히 5층에 있는 낙원악기상가 쉼터는 시니어들의 아지트로 유명한데 이곳에서는 매일 색다른 공연이 열립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을 감상하며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종로 3가역에 내리면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시작된 역사적인 장소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공원이기도 합니다. 공원 안에는
국보 제2호인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자리 잡고 있는데 고려 시대의 아름다운 석탑을 이렇게 도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탑골공원은 특히 아침 시간대에 방문하면 좋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에서 태극권을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운치가 있습니다. 종로 3가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장사동 골목입니다. 예전에는 포목점들이 즐비했던 이곳이 이제는 먹자골목으로 변신했습니다. 특히 장사동 먹자골목은 점심시간만 피하면 한적하게 맛집 탐방을 즐길 수 있습니다. 40년 전통의 손칼국수집부터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퓨전, 한식당까지 다양한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으로 향해 볼까요? 이곳에는 과거 동대문 운동장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가 있습니다. 은빛 물결 같은 외관이 인상적인 이 건물은 밤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뽐냅니다. DDP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상설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은 경로우대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 전시도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죠. DDP 주변에는 옛 동대문 운동장의 흔적들이 곳곳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조명탑과 성곽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지하에는 서울성곽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한양도성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면 근처 청계천변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좋습니다. 동대문 지역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낮과 밤이 다른 곳이라는 점입니다. 낮에는 동대문 종합시장과 광장시장에서 옛 추억을 되살리며 시간을 보내고 밤이 되면 동대문 쇼핑몰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현대적인 서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장시장은 평일 오후가 한산한 편이라 여유롭게 시장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묘 앞역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빈티지 패션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동묘 앞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동묘시장이 있기 때문이죠. 1980년대 이후 이곳은 고물상과 구제시장으로 유명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물건들이 빈티지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쓰던 물건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레트로 아이템이 된 것이죠. 동묘시장은 평일 오전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여는 가게들이 많아서 아침 산책 겸 구경하기 좋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우리의 청춘 시절 물건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라디오부터 1980년대 카세트 테이프, 1990년대 초반의 전자제품까지 이런 물건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때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동묘 앞에서 꼭 들러야 할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동묘공원입니다. 사적 제142호로 지정된 동묘는 조선시대 관우를 모시던 사당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렇게 조용한 명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특별합니다. 공원 안에는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있어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이곳을 찾으면 태극권이나 기공을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묘시장 근처의 맛집들을 찾아가 보세요. 40년 전통의 국밥집부터 오래된 중국집까지 세월이 보증하는 맛집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칼국수집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점심시간을 피해
오후 2시쯤 방문하면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동묘아벽에서 청계천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립니다. 청계천 산책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 어르신들도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벚꽃이,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가을에는 은행잎이, 겨울에는 청계천, 빛초롱 축제가 우리를 반깁니다. 신설동역은 1호선과 우이신설선이 만나는 환승역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히 들러볼 곳은 바로 신설동 풍물시장입니다. 새벽 시장으로 유명한 이곳은 오히려 오전 10시 이후가 되면 한산해져서 여유롭게 구경하기 좋습니다. 시장 안에는 수십 년 된 방앗간부터 떡집, 건어물 가게까지 정겨운 시장 풍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신설동에서 꼭 맛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설동 떡볶이입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이 맛집은 옛날 학생들이 즐겨 먹던 그 맛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즘 떡볶이와는 달리 간장 베이스의 소스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맛입니다. 시장 안쪽 골목에 있는 오래된 빈대떡집도 놓치지 말아야 할 맛집입니다. 신설동역 근처에는 청계천과 맞닿아 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청계천 생태학습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도심 속에서 다양한 식물과 물고기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이면 이곳에 유채꽃이 피어나 노란 물결을 이루는데 도심 속 작은 정원 같은 풍경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신설동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떡전 골목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떡 도매 시장으로 유명했는데 지금도 여러 떡집들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에 방문하면 방금 쪄낸 따끈따끈한 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절기 음식도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합니다. 신설동에서 제기동으로 가는 길은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중간에 있는 양령시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한약재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약재와 건강식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 양령시장에서 만나는 봄나물들의 향기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기동역은 경동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한약재 시장인 서울양령시와 함께 전국 각지의 산지, 직송 농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경동시장은 크게 수산물, 농산물, 건어물 시장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구역마다 특색 있는 맛집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시장 2층에 있는 순대국밥 거리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이 많습니다. 경동시장의 장보기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평일 오전 10시쯤 방문하는 것입니다. 새벽 배송이 끝나고 한숨 돌릴 때쯤이라 상인들과 여유 있게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좋은 물건도 고르기 쉽습니다. 특히 제철 식재료를 고르실 때는 상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들의 경험은 어떤 요리책보다도 값진 정보를 줄 것입니다. 시장 구경이 끝났다면 청량리 문화예술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세요. 옛 청량리역 철도관사를 리모델링한 이곳은 조용히 쉬어가기 좋은 공간입니다. 공원 한켠에는 작은 도서관도 있어서 책 한 권 들고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이 만발의 작은 벚꽃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제기동의 또 다른 명소는 바로 홍릉수목원입니다. 제기동역에서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 이곳은 도심 속숨은 정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더욱 반갑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에 방문하면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안에는 벤치가 곳곳에 있어 중간중간 쉬어가며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근처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먹자골목을 추천합니다. 이곳의 맛집들은 대부분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특히 해물칼국수와 생선구이 전문점들이 유명한데 시장 상인들이 단골로 다니는 곳이라 믿을 만합니다. 1인 식당도 많아 혼자 오시는 분들도 편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회기역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경희대학교 캠퍼스입니다. 경희랜드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캠퍼스는 사계절 내내 찾아가기 좋은 곳입니다. 특히 평일 오전에 방문하면 수업을 들으러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사이로 여유롭게 캠퍼스를 산책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 정문에서 본관으로 이어지는 길은 마치 유럽의 고궁으로 들어서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봄이면 벚꽃이 만발한 경희대 캠퍼스는 서울의 숨은 벚꽃 명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가을에 있습니다. 노천극장 주변의 은행나무길이 황금빛으로 물들 때면 그 어떤 단풍 명소보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평일 이른 아침에 방문하면 아직 쌀쌀한 공기 속에서 고즈넉한 캠퍼스의 모습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경희대에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바로 중앙도서관입니다. 웅장한 고딕 양식의 건물은 보는 것만으로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도서관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캠퍼스의 전경이 무척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질녘이면 도서관을 배경으로 멋진 노을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면 학생 식당을 이용해 보세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특히 교직원 식당은 조금 더 높은 퀄리티의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청량대라 불리는 먹자골목도 추천합니다. 40년 전통의 김치찌개집부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분식점까지 다양한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기역에서 조금만 걸으면 서울시립대학교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아름다운 캠퍼스로 유명한데 특히 100주년 기념관 앞 잔디광장이 운치 있습니다. 두 대학교를 모두 둘러보고 싶다면 아침에 경희대를 구경하고 점심 식사 후 서울시립대를 방문하는 코스를 추천합니다. 청량리역은 1호선의 주요 환승역이자 경춘선, 경원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최근에는 롯데백화점과 현대아울렛이 들어서면서 쇼핑의 중심지로도 떠오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특히 청량리 종합시장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으로 아직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청량리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맛집 거리입니다. 특히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주변으로 형성된 맛집들은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곳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명한 곳은 바로 청량리 수제비 골목입니다. 시장 상인들과 인근 직장인들로 늘 북적이는 이곳은 오후 2시 이후면 한결 여유로워져서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주변에는 산책하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대 앞 영의원입니다. 조선 제20대 임금인 경종의 잠저였던 이곳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 작은 쉼터가 되어줍니다. 특히 평일 오전에는 한적해서 조용히 산책하기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1호선 여행도 마무리를 향해 갑니다. 청량리에서 다시 서울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들이 오전에 보았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곳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법이죠. 무료 승차권이 우리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히 교통비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롭게 도시를 즐길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소소한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1호선을 따라 떠나는 특별한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서울역에서 시작해 청량리까지 우리가 함께 둘러본 곳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우리의 추억과 역사가 깃든 소중한 장소들입니다. 이런 장소들을 무료 승차권과 함께라면 언제든 편하게 다시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있다면 더 다양하고 특별한 장소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숨은 명소들도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여행 이야기야말로 가장 특별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경험과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따뜻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2호선 여행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아늑한 카페들까지 추운 겨울에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